이번 시간엔 두 번째 시간, 우리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뭔지를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부가가치세 공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이제 매출했다든지 이런 걸 이제 우리 과세거래의 공급 또는 재화의 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0% 부과되는 거여서 우리가 얘기하는 과세거래라고 얘기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재화를 공급하신 거 또는 영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근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재화의 수입은 있잖아요. 근데 용역의 수입은 없잖아요. 그래서 용역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여기 명심하시고요. 우리 과세거래라고 얘기를 하시면 재화의 공급은 우리가 유채물, 무채물입니다. 이제 흔히 눈에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채물도 우리 세금을 내는 게 있어요. 부가세. 우리가 얘기한 통신요금, 그죠? 전화기, 그다음에 가스, 전기, 뭐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팔아도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 이제 무채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무조건 다 100%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재화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이제 없다라고 보시는 게 이제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뭐를 하냐면 교환 수단으로 쓰는 게 있어요. 지불 수단으로. 이게 화폐나 우리가 얘기하는 통화 대형 증권이라고 많이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 유가 증권도 거기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재화가 아니라는 거. 자, 수표나 어음, 주식, 자, 재산적 가치가 없는 바닷물, 공기, 뭐 이런 것들 많이 마시세요. 많이. 알겠죠?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건 우리가 실지 공급 또는 실질 공급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가를 받고 물건을 넘겨줬을 때 이런 거래를 실질 공급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제 간주 공급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아도 재화를 넘겨주고 요거에 대한 가치 상승을 가져오는 논리로 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이제 간주한다라는 거죠. 보겠다, 뭐뭐으로 이제 공급,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출로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이라는 의미가 있으시고요. 우리 실질 공급은 계약상에 의한 매매 계약이라든지 교환, 현물 출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재화의 실질적 공급으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부수되는 재화가 있습니다. 가공계약에 의해서 하는 계약 부담이 이제 주요자재예요. 흔히 얘기하는 주요자재라고 얘기하면 내 가장 중요한 약이라든지 또는 재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직무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염색이에요. 예를 들어서 염색을 해주는데 주요자재를 누가 됐느냐, 거래처가 됐느냐, 내 회사가 됐느냐에 따라 하나는 재화의 공급이 되신 거고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용역의 공급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이게 재화인지 용역인지 명확하게 따져줘야 돼요. 그래야 세법에 세금 추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얘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자,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주요 자재를 거래처가 부담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우리가 서비스, 단순 가공만 해준 거기 때문에 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법률상에 의한 공급도 있습니다. 자, 수용이나 우리가 얘기한 경매 이런 것도 하나의 법률상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신다라는 거. 이제 간주 공급이라는 건 자,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간주 공급은 내가 생산 취득한 재화에 대해서 내가 사용하느냐, 거래처에 주느냐, 자, 또는 공짜로 뭔가를 주느냐. 또는 남아있는 잔존재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공급으로 보느냐. 매출로 볼 거냐 이거죠. 자, 간주 공급은 이제 자가 공급이라는 건 자, 내가 생산 취득한 재화에 대해서 누구한테요? 회사가 직접 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공급은 개인적 용도로 사장님이 뭔가를 가져가셨거나 뭐 이런 경우 가사용을 소비한다든지 사업상의 중요는 회사의 물건을 공짜로 증여한다든지 무상으로 준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고요. 남아있는 잔존 제한은 폐업시 잔존 제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얘네들은 대원칙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겁니다. 예외적인 게 있어요. 자, 우리 직매장 반출 예외고요.
자,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회사한테. 자, 그래서 면세 사업의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제와 자, 우리가 얘기하는 판매 물건에 대해서 타사업장 반출, 직매장 반출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요런 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간주 공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면세 사업의 전용이에요. 나는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면세 물건을 과세 물건에 사용하신 거예요. 또는 이제 이럴 경우에 자, 이제 특히 과세 물건이죠. 이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과세 물건을 면세에다 사용을 했다. 자, 요러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팔면 매출이 되잖아요. 이건 이제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주체가 국가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 얘는 매출로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아, 그 물건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팔면 나한테 부가세 걷어서 낼 거 아니니. 자, 근데 그건 네 사업에 썼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형평성의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매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타사업장 반출도 마찬가지고요. 자, 개인적 공급입니다. 개인적 공급은 자, 내가 생산 취득한 대하에서 임직원이야. 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임원도 있고 종업원도 있고 합쳐서 제가 임직원이라고 제가 적은 거고요. 자, 임직원 그럼 종업원도 해당됩니다. 꼭 대표이사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무님, 뭐 상무님도 되시는 거고요. 자, 이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에 대해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신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간주 공급, 매출입니다.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면 뭐가 돼요? 매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모니터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요. 컴퓨터. 그 모니터가 집에 있는 모니터 하나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 매장에 있는 거 하나 갖고 갔어요. 사장님이 갖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격리사원이 달려가가지고 사장님 공급입니다. 간주 공급이에요. 세금계산서 끊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세금계산 끊어줍니까 여러분이? 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얘는 세금계산 발급이 원칙상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매출로 보는 거죠. 왜? 국가가 볼 때는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우리 간주 공급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이건 거래처에 주는 거죠.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에 대해서 거래처에 공짜로, 무상으로 주면 이럴 때는 우리가 얘기한 뭘로 처리한다? 사업상의 증여로 처리를 한다. 일단 폐 없이 잔존 제한은 우리가 남아있는 잔존 제한은 매출을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세법의 취지는 폐업이에요. 폐업을 하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예요,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사업자에 대한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 전에 남아있는 제한은 어떻게 합니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폐업 이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존 제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매출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간주 공급이라고 해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죠.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얘네들이 간주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도의 느낌은 받으셔야 돼요. 자,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의 증여, 폐업시 잔존 제한은 우리 간주 공급. 자, 매출로 국가가 보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간주 공급이 아닌 경우의 사례가 자, 이런 것들. 원자재를 사용하신다. 이런 것들. 자, 내가 만약에 번개탄을 만드는 회사예요. 저기 태백에 가서 석탄을 캐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그 석탄은 뭐가 됩니까? 내 원자재죠. 그 얘는 당연히 매출이 아닌 거고요. 흔히 얘기하는. 자, 자기 사업장에서 쓰는 시험 연구 개발용이에요. 자, 내가 만약에 초코파이 만드는 회사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초코파이가 이제 브로콜리 초코파이, 뭐 예를 들어 청국장 초코파이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벌써 안 먹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저는 먹어요. 왜? 건강상에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험용이 기존에 있던 초코파이를 먹어보고 사용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걔는 그걸 통해 가지고 뭐 부가가치가 왕창 늘어나거나 물건이 막 올라가 이러진 않잖아요. 시험 연구로 쓰는 우리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자가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수선할 때 쓰고 광고할 때 쓰고 불량품 교환할 때 쓰신 거, 자, 무료 서비스 제공하신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얘는 간주 공급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개인적 공급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자, 우리가 얘기한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 체육비, 우리 뭐 연말이나 뭐 봄에나 가을에 이런 데 쓰신 물건들, 자, 이런 거 아니라고. 직장 연회비는
이 데이트 비용 주는 줄 알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이제 연말에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이 경품 주고 뭐 이런 데 쓴 거야. 이런 건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경조사비입니다. 경조사비가 쓸 수 있는 게 1인당 연 10만 원 이하입니다. 초과가 되면 공급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경조사라 그러면 우리가 명절날, 또 설날, 추석 또는 이제 창립기념일 뭐 이런 기념일에 쓰신 관련된 제한은 이거는 이제 아니다. 요 정도는 내가 인정해 주겠다. 자, 그다음에 사업상의 증여예요.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짜로 주는 경우에요. 폐업시 잔존제한 남아있는 잔존. 이렇게 직매장이 폐지되거나 남아있는 잔존제한 언제가 직매장은 사업장이잖아요. 그 물건 갖다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우리가 견본품 준 거, 사업상의 증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를 한 경우에 물건을 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사업상의 증여로 보지 않겠다. 또 그 물건을 특별재난지역이나 우리 기부 많이 하시잖아요. 뭐 식품회사들 보면 어디 뭐 사고가 나면 어느새 그냥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그냥 프랭카드 쫙 걸고 막 그 상자 잔뜩 쌓아놨잖아요. 기부합니다. 이렇게 예쁜 표정으로 이렇게 전달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제 그런 데 쓴 거는 우리 부가가치 상출 안 된다. 이건 간접공급 매출로 보지 않겠다. 이 의미라는 거. 제하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자, 이런 것도 제하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담보 제공입니다. 자, 담보 목적으로 얘는 이제 아무 일이 없잖아요. 맡겨놓고 뭐 돈 잘 내고 있어요. 무슨 일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얘는 제하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괄적 사업의 양도입니다. 자, 포괄적 승계라는 건 예를 들어서 부채까지 다 의하는 거야. 의하는 거. 내가 다 인수하시고. 그 회사의 부채도 내가 갚아주고, 그 회사의 자산도 내 거, 자본도 내 거.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회사를 사업을 양도한대요. A 사업을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A 회사는 파는 거니까 양도인이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그 회사를 산다 그러면 양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 양도 각서를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넘긴 사람 입장에서 매출이잖아요. 그럼 10% 부가세 100억짜리 회사니까 10억의 매출세액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받는 사람 나는 산 사람이에요. 양수인이 되는 거니까 나는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파는 사람 양도인은 10억 갖다 세금 내시고 나는 그 뒤에 따라가야죠. 자, 뭐예요? 저 세금에서 받았습니다. 10억 돌려주십시오. 다른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10억을 다시 환급을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세금에서 끌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뭐예요? 남는 게 없잖아요. 걷었다가 10억을 걷었는데 아이고 좋아 그랬더니 뒤에 누가 오고 있습니까? 매입자가 돌려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죠. 그 돈에 대해서 사업에 야 그럼 우리 서로 불편하다. 이거 우리 과세 거래를 보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업의 포괄적 승계는 재화의 공고를 보지 않는다. 조세의 물납입니다. 우리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서 물납입니다. 자, 흔히 얘기하는 자, 이게 이제 넘어가잖아. 뭐 건물도 넘어가고 뭐 여러 가지 물건도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과세 물건이 넘어가면 그거에 대한 걸 뭐 합니까? 한꺼번에 내질 못하니까 우리가 채권을 삽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럼 그 증서를 받아다가 다시 내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국가가 국가한테 세금을 걷는 거죠. 그러면 실익이 없잖아요.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조세의 물납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경매예요, 경매. 강제예요, 강제. 공매하고 경매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회사가 부가세를 예를 들어서 안 냈단 말이에요. 7월 25일까지 신고 안 하고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강제 공매입니다. 회사를 처분해 버립니다. 자, 개인은 경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뭡니까? 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픈 얘기죠, 사실은. 국세는 이제 징수법이라고 해요. 공매는 회사는 개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자, 우리가 아파트가 대출금 안 갚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예를 들어 땡땡이 은행이 뭐 합니까?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거 팝니다. 담보물에 대한 걸 이제 돈을 안 갚으니까 대출금은 그럼 강제로 내놓잖아요. 그럼 국가가 이제 가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죠. 이게 강제 경매하신 분이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 땡땡이 은행에 가보십시오. 저희 돈도 없습니다. 그 은행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럼 국가가 이제 땡땡이 은행에 갔더니 뭐 합니까? 우리 이 물건이 왔다 갔다 아파트가 왔다 갔다 그랬는데
그 부가세 주십시오 했더니 아유 이거 빼고도 저희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채가 많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국가는 이제 1순위가 아닌 3순위 뭐 4순위에 밀려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부가세는 거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실익이 없으니까 얘는 우리가 얘기하는 공급으로 오지 않는다. 자, 하치장 반출입니다.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물건만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매매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화재나 도난이 당하면 자, 얘는 망실된 물건들은 우리가 얘기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용역의 공급은 우리가 얘기하는 영무나 우리 서비스, 시설물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가를 받는 걸 우리가 용역의 공급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용역이 되게 많습니다. 이걸 다 외우지는 마시고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자,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이런 것들, 과수원 목적 용지는 제외한다는 거, 논밭, 뭐 각종 서비스업 되게 많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용역의 공급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용역의 공급 범위입니다. 아, 이 법이라고 오타나셨네요. 법이라고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범위입니다. 자, 실질적 공급이 있고 실제로 그 시설에 대한 거를 주고받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는 권리를 사용하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한 대가를 받는 걸 실질 공급이라고 간주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용역의 간주 공급은 자가 공급, 나한테 공급한 거예요. 무상으로 공급한 거, 또 근로를 제공한 거는 우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특수관계자예요. 자, 특수관계자는 되게 범위가 넓은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우자도 되고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다 되는 거. 위아래 옆에 옆은 관계 가족까지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자,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이제 제공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시는 집세를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형평성의 논리가 안 맞죠. 자, 그래서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특히 임대업에 대한 가게 이제 1층에 뭔가를 이제 사용하셨으면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으로 본다. 그러나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자,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와 무관합니다. 자, 개인도 우리 최종 소비자도 부가세를 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도 무는. 그래서 배에 실은 거를 우리가 이제 도착하면 우리가 이걸 재화의 수입이라고 흔히 얘기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외국으로 도착된 물건들 선박에 의해서 공해에서 이제 채취된 우리 수산물 같은 경우 얘도 이제 우리 재화의 수입으로 봅니다. 수출 신고한 선적 완료된 물품들. 자,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 건 이제 이런 게 이제 보세구역이거든요. 자, 보세구역 안에 들어온 거는 재화의 수입이 아니에요. 여기를 바깥을 빠져나가야 돼. 빠져나가야지만 그때부터 재화의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관세 가격, 과세 가격 더하고 더하고 뭐 각종 세금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입 재화의 과세 표준이 되시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수출 신고한 물품이 선적 배에 싣고 비행기에 실은 걸 얘기합니다. 그걸 보세구역 안으로 인출된 건 자,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온 거. 자, 여긴 선적되지 않는 것을 자, 우리는 보세구역 안으로 들어온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재화의 수입이 아니다, 여기는. 거래 시기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공급 시기죠. 자, 일반적인 건 재화가 이동이 필요한 건 인도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 우리 핸드폰 생각하시면 되죠. 핸드폰 가게 아저씨가 핸드폰 팔았습니다. 자, 물건이 이동했어요. 재화가 인도된 거죠. 여러분에게 파신 거예요. 자, 그리고 재화가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엔 흔히 얘기하는 엘리베이터나 우리 이제 에스컬레이터 이런 걸 이용 가능한 때부터 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 요럴 때 이제 일반적인 매출, 공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의 이제 수익이죠, 수익. 벌었다 이 얘기죠. 자, 이제 거래 형태별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현금하고 외상, 여기 할부 판매 흔히 얘기하는 단기 할부 판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장기 할부 판매는 우리가 얘기하는 회계학에서는 이렇게 했잖아요. 장단기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기간 단위가 세요. 과세 기간 3개월마다 우리 법인은 3개월마다 해야 되는 거니까 3개월마다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부과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금을 많이 걷는 취지니까 재정 충당을 위해서
걷는 세금이 우리 부가세나 소득세, 법인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의 목적은 재정 충당이에요. 국가 살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장단기를 구분 안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인도된 때, 이용 가능한 때가 되시는 거고요. 장기할 판매는 우리가 각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기타 조건부 판매는 그 조건이 성취가 되거나 판매가 확정된 때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기한부 판매는 경과된 거. 판매가 확정됐을 때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완성 기준 중간 지급 조건의 판매는 우리가 대가를 각본을 받기로 한대. 얘하고 얘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공급 시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거래 형태로 지하에 가공 계약이 있어요. 물건을 만들어주고 파는 회사들은 인도된 때죠. 우리가 이게 아까 얘기한 간주 공급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간주 공급이었죠. 직매장 반출도 그죠? 사업상의 중에 폐업 시산존재 이게 다 간주 공급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간주 공급을 조금씩 한 번씩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얘는 사용 소비된 때고 이제 직매장 반출 반출이죠. 물건이 나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사업상의 증여는 증여한 때, 공짜로 물건을 줬을 때,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한 때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무인 자판기는 현금 인출한 때, 그 현금에 있는 돈통에 돈을 꺼내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국 물품 수출 제한은 자, 외국 반출이나 중개무역 수출은 우리가 선적일, 기적일로 보시는 거고요. 원양업이나 위탁 판매 수출은 우리가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고요. 위탁 가공무역 수출, 외국 인도 수출은 우리가 인도된 때, 그 외국에서 바로 이제 그 나라에서 수출하는 방식이거든요. 자, 이게 외국 인도 수출입니다. 현지에 공장을 줘서 현지에 물건을 넘기시는 이런 수출이 이제 큰 기업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많이. 자, 용역의 공급 시기는 우리가 이게 서비스, 역무를 완료된 때, 권리를 사용한 때, 이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공급으로 본다. 자, 우리 거래 형태를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 간주임대료. 요거, 이게 이제 우리 예제로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 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보신다라는 거. 위의 기준이 모두 적용이 없을 때는 완료된 때나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공급한 때고요. 내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거니까. 자, 이제 장기할 판매, 부가가치세의 장기할 판매는 대금을 이제 2회 이상 나눠서 받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장기 할부 판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가를 각본을 받기로 한 때죠. 이렇게 회수할 때마다 우리 매출로 보겠다 이 소리거든요. 중간 지급 이제 우리 분할 지급한 경우에는 우리가 잔금 기간까지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중간 지급 조건부에 대한 공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출문제 보시면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죠? 그다음에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입은 아니라 그죠?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특례에 해당되는 간주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폐업시장 존재요. 그죠? 그다음에 거래처에 뭘로 줬어요? 공짜로 줬는 사업상의 증여였죠. 기계장치 자체에 양도하는 건 매출이에요. 10% 부과된다라는 거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과세 사업에 관련한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에 전용하신 거예요. 자, 요거는 간주 공급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다음에 부가가치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금 판매, 외상 판매, 재화가 인도된 때, 그죠? 이용 가능하게 될 때 맞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를 각부를 받기로 한 때 맞죠? 반환 조건부 판매 경우에는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때입니다. 맞습니다. 폐업 시 잔존 제한은 뭡니까? 폐업한 때. 그래서 이게 설명이 옳지 않은 겁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나머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